그날 새벽 골목 끝 낡은 우체통에서 딸깍하고 열쇠 도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평생 집배원으로 일하다 은퇴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벽 산책을 나서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허둥지둥 우체통을 닫고 사라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기심이 일어 가까이 다가가자 우체통 안쪽 바닥에 바랜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발송 날짜는 1978년 겨울. 우표도 붙지 않았고 봉투 뒷면에는 흐릿한 연필 글씨가 더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평생 수천 통의 편지를 배달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건너온 편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식탁 위에 남겨둔 짧은 쪽지와 똑같았습니다. 밥은 꼭 챙겨드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쪽지를 책갈피처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봉투를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집배원이 되어야겠군. 아직 배달되지 못한 마지막 편지 내가 전해야지. 그때 등 뒤에서 사박사박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빨간 목도리를 맨 누렁이 한 마리가 내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개였지만 두 눈은 맑았고 꼬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나를 어디론가 인도하겠다는 듯 말이지요. 나는 허공에 대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길잡이가 좀 필요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오래된 봉투와 한 마리 개가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 길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찾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집이 되었지요. 아내가 떠난 뒤로는 한동안 라디오도 켜지 못했습니다. 안방 서랍 속에는 아내가 손수 다림질에 두었던 손수건이 여전히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손수건을 한 번씩 펼쳐보았다가 다시 접어넣곤 합니다. 그 위에 묻은 옅은 비누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의자 4개 중 한 자리는 여전히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앉던 자리. 그 자리는 빈 채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은퇴 후 나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아내가 적어두었던 장보기 목록을 여전히 들여다봅니다. 거기엔 우유, 달걀, 소금이 적혀 있었고 괄호 속에는 작은 장난처럼 이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밤. 나는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났다가 이내목이 메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무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작별은 시작도 끝도 없는 긴 통로 같았습니다. 그 통로 안에서 나는 매일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따라 나올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우체통에서 발견한 편지 봉투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라고 적힌 글씨는 내 것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게 닿아야 할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적힌 미안합니다 라는 글자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쪽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끝내 건네지도 듣지도 못한 채 작별을 맞았던 것입니다. 편지의 주소를 더듬어 읽어보니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골목 이름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열어도 정확한 위치는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집도 사람도 주소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 앞에서 나는 잠시 허탈해졌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봉투 역시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 아닐까? 이 편지가 이제 와서 누구에게 의미가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누렁이가 꼬리를 살살 흔들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혀를 내밀어 물을 마시더니 내 무릎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괜히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대답은 없었지만 꼬리가 한 번 더 흔들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콜릿색 비닐을 눌러 쓴 소녀가 핸드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세아라는 이름의 소녀는 병원 물리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소를 찾고 있다는 말을 하자 그녀는 능숙하게 앱을 열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옛 집원을 도로명 주소로 한산해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재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지만 몇 채 남은 단층 주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아는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라면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나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편지가 내 손에 도착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미완의 작별처럼 이 편지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렁이는 어느새 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고 뒤돌아보며 기다렸습니다. 나는 지팡이를 짚듯 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내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능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옛 집원을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 지도를 확대하자 작은 파란 점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곳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뒤덮였지만 구름다리 아래쪽에 옛 단층 주택이 몇 채 남아있다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편지에 적힌 주소일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 집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놀라움과 동시에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사라지게 한 주소를 어린 소녀가 손끝으로 되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가 한층 무거워진 듯 손안에 눌렸습니다. 마치 안에 담긴 말이 길을 찾을 기회를 기다려온 것 같았습니다. 누렁이는 언제부턴가 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나부끼며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그 녀석은 내 발걸음을 재촉하듯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아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을 돌자 전혀 낯설지 않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였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우편 가방을 메고 다니던 때에도 늘 맡을 수 있던 향기였습니다. 가게 간판은 새로 바뀌었지만 공기 속에 익숙한 냄새는 여전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사던 시절 주말마다 사왔던 식빵 한 덩이가 문득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오래된 주택들이 낮게 이어진 구역이 나타났습니다. 대문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초인종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파란 대문 하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기둥 옆에 낡은 문패가 아직 붙어 있었는데 흐릿한 글씨가 봉투 겉면의 성시와 같았습니다. 심장이 2번 크게 뛰었습니다. 나는 지팡이처럼 봉투를 꼭 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맞은편 집에서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 한 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긴 오래 비었어요. 그 집 주인 따님이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주민들도 하나둘 떠나서 이제 남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동시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불러준 병원 주소를 손바닥에 받아 적었습니다. 누렁이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음 행선지를 알려준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봉투를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시간을 건너 여기까지 온 이 편지가 결국 닿아야 할 곳은 병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도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낡은 대문을 덜컥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추억의 메아리처럼 내 가슴속에 울렸습니다. 나는 누렁이를 향해 말했다. 가자, 이제 다음 길이 기다리고 있다. 누렁이는 작은 짖음으로 대답하듯 꼬리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요양병원 현관문은 유리문이었지만 왠지 철문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어왔지만 내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잠시 난감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수신인이 아버지라면 아마 이미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크고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전달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규정은 이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이 편지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가 허무하게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내 손의 봉투를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봉투 혹시 우리 동네 옛집에서 온 거 아니에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반짝이는 눈빛으로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파란 대문집 윤정이네를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엄했지만 손재주가 좋았고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마다 은행잎을 말려 책갈피에 끼워 두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봉투 안쪽에서 가볍게 스치는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편지 안에 말린 은행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내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흘러간 세월을 지금 이곳으로 데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마치 그 집 앞에 다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원이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걸었고 나는 로비의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 벤치가 보였고 누렁이는 벤치 아래에 앉아 졸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빨간 목도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단순한 풍경이 내 마음을 잠시나마 풀어주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곧 보호자가 오실 거라고 하네요. 오늘 오후에 간병 교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문 앞에 드디어 다가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직은 봉투의 내용도 알 수 없고 결과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이 이 편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에 서서 손에 쥔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한 글씨와 바랜 종이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드는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내 삶 속에도 끝내 전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는 남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창을 물들이며 하루의 끝을 알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여, 당신이 떠나던 날 나도 이 한마디를 끝내야지 못했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편지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준다면 나 또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자 요양병원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접수 창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나를 가리키며 봉투 이야기를 전했고 그녀의 시선이 내 손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이었습니다. 병실에 계신 어머니의 딸이자 이 집의 마지막 가족이었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보는 순간 잠시 멈칫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굳이 지금 이런 걸 꺼내야 하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이나 연습했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낸 이의 마음이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윤정은 로비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나는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렁이는 의자 곁까지 다가와 그녀 무릎 옆에 고개를 얹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 있던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그 후 오랫동안 침묵으로 시간을 견뎌오셨습니다. 저는 늘 그 침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순간 왜 말을 해주지 않았는지 묻지 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꺼내지 못한 문장이 있지요. 그 문장이 너무 늦게 배달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도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윤정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읽고 싶지만 두렵다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의 말이 자신을 더 무너뜨릴까 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말고 집에 가져가서 혼자 읽어보세요. 준비가 된다면 그때 어머니께도 읽어드리면 됩니다. 윤정은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고 누렁이는 여전히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정리해 주었고 봉투는 내 손에서 그녀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세월이 이어지는 다리 같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늦은 미안합니다가 이제야 닿으려는 순간입니다. 윤정은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직 용기가 없지만 언젠가는 꼭 읽겠습니다. 그 약속이 내겐 충분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렁이는 꼬리를 2번 흔들며 우리 사이를 메워주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내 가슴 안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편지의 여정은 새로운 손에 넘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의 마음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윤정은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저녁 버스 안에는 몇 명의 승객만이 졸고 있었고 차창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 봉투의 존재를 의식하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불빛은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고요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은 주방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지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말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원망이 담겨 있으면 어떡할까? 혹시 오래 감춰온 진실이 그녀 마음을 무너뜨릴까? 윤정은 수없이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작은 탁상 스탠드만 켜둔 채 밤을 보냈습니다. 불빛 아래 흰 봉투는 그림자와 함께 흔들리며 마치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시계 초침 소리가 커져 마치 누군가 걸어오는 발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읽을 거야.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 말은 위로이자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윤정은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없이 수건을 내어 주던 장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따뜻함이 다시 가슴에 번졌습니다. 탁자 위 봉투를 다시 바라보며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리웠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있든 원망이 담겨있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잠시 울음을 삼키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봉투는 그대로 남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빗소리는 잦아들고 창문 너머로 흐린 빛이 번졌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부드럽게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열어도 돼. 그 목소리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그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윤정은 깨어나자마자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밤새 무겁게 짓누르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열지 못했지만 곧 그럴 날이 올 것이라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편지의 종이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준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즈음 윤정은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습니다. 밤새 두려움과 갈등이 교차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똑똑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정은 흠칫 놀라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초인종도 아닌 맨손 두드림이어서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다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죄송하다며 부탁을 했습니다. 갑자기 가스레인지 불이 꺼지지 않아 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정은 얼떨결에 따라가 보았습니다. 옆집 부엌은 연기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정은 창문을 열고 가스를 잠그며 아주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니 이런 사소한 일도 무섭다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혼자 사는 건 너무 쓸쓸해. 그 말은 윤정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 말없이 버티던 어머니의 침묵이 떠올랐습니다. 윤정은 아주머니를 안심시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탁자 위 봉투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열려고 했던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윤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미루는 걸까? 편지를 열면 어쩌면 모든 것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 변화가 두려워서 계속 사건을 핑계로 삼는 건 아닐까? 그녀는 봉투를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창밖에서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누렁이가 다시 현관 앞에 와 있었습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윤정은 창가에 서서 그 개를 한참 바라보다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열어야 한다는 걸요. 그러나 그날 밤 편지는 또다시 봉인된 채로 남았습니다. 마치 종이 안쪽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윤정은 끝내 봉투를 손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이 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멈춘 자리에는 싸늘한 공기와 젖은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 봉투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더해진 듯 했습니다.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지만 곧바로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읽으면 후회할까? 아니면 읽지 않으면 더 큰 후회를 남길까? 그 질문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정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상상해 보려 했지만 떠오른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늘 강해 보이려 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가장 연약한 존재였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머니는 어떤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 생각이 윤정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창문 너머로 간간히 바람이 불며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손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어라.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윤정은 두 목소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열면 잃어버린 시간과 마주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상처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아직도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반드시 열어야만 하는 편지라는 것을. 늦게 도착했지만 결국은 도착한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도 반드시 맞이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윤정은 봉투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며 온몸으로 피가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지켜봐 주세요. 내가 이 문장을 읽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지만 끝내 봉투를 뜯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벽 새소리가 그녀의 결심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다음 날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그녀의 손끝은 떨림 속에서 고요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윤정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밤새 봉투를 품에 안고 잤는지 가슴 한쪽이 눅눅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손끝은 단단히 봉투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낡은 종이는 쉽게 찢어질 듯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가볍게 무언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 안에서 미끄러져 나온 것은 바짝 마른 작은 은행잎이었습니다. 윤정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은행잎은 노랗게 바랜 채로 부서지기 직전이었지만
여전히 모양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두 손으로 소중히 받쳐들었습니다. 어릴 적 겨울마다 어머니가 은행잎을 모아 책갈피에 끼워 두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남긴 것도 그런 기억의 조각이었을 것입니다. 윤정은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짧은 종이 한 장보다도 이 작은 은행잎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을 건너온 흔적이자 가족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에 계셨군요. 이 잎을 통해 지금 제 앞에 오셨군요. 탁자 위에 놓인 편지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은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이어붙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은행잎을 작은 접시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속에 남아있는 종이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전보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은행잎이 짐의 절반을 대신 짊어져준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들어와 종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열어야 할 때라는 확신이 가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눈물로 젖은 손끝이 글자를 더듬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은행잎이 건네준 용기가 뒤에서 등을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정은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눌러 쓴 글씨가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첫 문장은 짧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날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며 아내와 어린 딸을 홀로 남겨둔 미안함.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사랑과 그리움을 고백했습니다. 윤정아, 내가 웃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종이 냄새 속에서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곁에 있지 못했지만 마지막 편지는 시간을 건너 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윤정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윤정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딸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정은 목소리가 떨렸지만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보다 깊은 화해와 위로가 그 손끝을 통해 오갔습니다. 창밖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편지 속에서 흘러나온 기억이 세상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걸요. 시간은 흘렀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편지가 남긴 것은 미안함보다 더 큰 용서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와 위로를 남기는 사람이 되리라.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